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2일자 한 주간 영종 국제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보는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근 전세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이 전세제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강화도 조약 당시 때에도 존재했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전세가 시장에 자리 잡은 건 아마도 1970년도 때부터 지금처럼 이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시절에 일명 복부인들이 있었어요. 복부인들이 자금 융통의 한 투자 기법으로 이 여러 채를 매입을 해서 그걸 다시 전세로 주어서 무이자로 돈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이게 부채로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자금 회전이 있을까 싶기도 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이 주택시장에 자리 잡은 뿌리가 깊은 거래 형태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번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와 깡통 전세 등은 지금처럼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는 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 수십 년간 하락 시기에 이 전세로 인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있었었고, 아파트는 그나마 시세와 분양가 정보가 이 시장에 공개가 되어 있는 반면에 빌라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등의 시세는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세 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요인은 제 생각으로는 대출 보증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용자여도 이 보증의 기준을 시세로 잡아주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은 제도상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예전 MB 정권 이후에 이제 신용불량만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누구나 80%에서 90%를 대출을 해주는 게 큰 조건 없이 가능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세자금 대출 시장은요, 이 사금융으로서 한국의 고질적인 가계부채 범위 내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략적으로 시장 규모가 1000조가 넘는 시장 규모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세제도가 폐지가 되면은 월세 시장에 큰 혼란이 온다, 월세 가격이 수백만 원씩 폭등을 할 것이다, 에스크로 제도를 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 주거 형태는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주거 시장을 아파트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는 심리적인 요인과 자금 여력에 따른 현실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만 주거 비용 측면에서 가장 아무래도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력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은 결정되기도 하고, 또한 매매로 가는 수요도 상당수겠죠. 영종도는 아직까지 2억 3억대 아파트가 많잖아요. 세계 최초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처럼 80%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원리금 부담이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그동안 해온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이 불거진 전세 제도 손질에 대한 부분은 추후 전세 사기 예방 대책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폐지 수순을 가는 거는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전세라는 제도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거 사다리의 역할도 톡톡히 하였고, 보통 신혼부부분들은 분양을 목적으로 주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목돈을 모으는 데에도 월세보다는 내 집 마련의 연결고리 역할은 전세가 사실 했었거든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 역시 전국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 근본적인 원인 뭐였어요? 금리잖아요. 금리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던 가격들이 동반 하락하게 되면서 그때 높아졌던 전세가에 목돈을 쥐어진 이 갭투자분들이 정기 예적금으로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서울에 전세가가 막 10억 이상 되는 데들이나 가능한 거고, 다 대부분 어떻게 써요? 전세보증금 받아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현재 융자를 감액하거나, 어떤 분들은 또 이 전세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전세 시기가 오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이 전세보증금의 차익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속출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경우죠. 앞으로 이 전세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주간 브리핑에서 자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제 격주로 한 주는 이제 매매 시장을 하고 한 주는 또 전월세 시장을 다루면서 이거를 좀 격주로 나누어서 방송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구독을 꼭 하셔가지고 영상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화성파크 드림하고 신명 스카이뷰 단지 두 단지만 지금 앞전 실거래가 대비 조금 떨어진 실거래가를 보여주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단지들이 전주 대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단지는 영종 힐스테이트 단지가 4억 1천에 실거래가가 나왔고요. 고층 매물이었어요. 바다뷰가 나오는 고층 매물이었다. 4억 1천까지 지금 실거래가가 가장 최근 거래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센트럴 푸르지오 그리고 KCC 스위첸 이 두 단지가 4억 이상의 실거래가가 가장 최근으로 실거래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거 표시가 없는 데들은요, 지난주하고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자, 다음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저희 지역이 포함된 중구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면 이번 주에 변동률 지표는 0.13, 그리고 지난주에 0.08이었잖아요. 플러스 전환을 한 이후 조금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월 3주차 전세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이너스 0.07이었는데 이번 주 변동률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2까지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16개 단지 연간 거래량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비 31건의 추가 등록이 기록되었고요. 4월달 아직 집계가 며칠 남았지만 90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5월달 현재 5월 22일자 46건으로 이번 주 기록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하늘도시 연간 누적 거래량을 이제 탑5를 가져와 봤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이 여전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1위의 자리를 놔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탑5 중에서 유독 2기 단지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위부터 5위까지는 1기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1년간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이 78건의 손바뀜이 되면서 거래량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단지별 실거래가 내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1건 추가 등록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월달 5건 더 추가된 거고요. 5월달 거래 등록이 26건 거래가 추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거래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 그리고 힐스테이트 요 세 단지에서 하늘도시에서 그래도 인기가 많은 아파트들 중에 이 세 단지가 다 들어가는데, 요번 집계에서 푸르지오와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 그리고 힐스테이트까지 이 세 개 단지의 거래가 부쩍 늘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거와 같이 4억 1천 이제 34층 매물이 등록이 됐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거래들 같은 경우는 5건 모두 이제 3억 중반대 거래된 내역이고, 이 34층 매물만 4억 1천에 링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이 좀 와서 쓸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짚어볼 내용은 구평의 어떤 인기도보다는 소형 평형대들이 가면 갈수록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상에서 자꾸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까 탑5에 다 1기 아파트 소형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구평 위주로 거래들이 되고 소형 평형들의 이제 관심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게 데이터상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한양 수자인 3층 매물 2억 3천, 그리고 21층 매물 2억 8천, 그리고 우미린 1단지 13층 2억 6,500, 신명 스카이뷰 6층 매물이 2억 5천에 링크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매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등록건 이번 주 1222건, 전세의 경우 476건, 월세는 487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난주 대비 매매의 경우는 30건이 매물이 증가를 했고, 전세의 경우는 16건이 감소를 했고, 월세는 7건 감소, 그렇게 해서 토탈 2185건인데 지난주 대비 7건이 매물이 통합적으로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총평 가겠습니다. 총평. 이게 시세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몇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뭐 몇 억씩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있다 보면은요, 너무 사람들이 기대치가 너무 막 바닥에서 잡으려고 그래. 그런 거는 오히려 타이밍을 못 잡을 가능성이 커요. 적당히 누가 봐도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4년 전, 5년 전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던 분들의 원가도 지금 거진 4억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폭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시장이 아니라 지금 기존의 아파트들의 급매를 잡겠다 하시면은 빠른 결정이 좀 필요합니다.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분양으로 갈지 매매 시장에서 내가 좋은 매물을 선점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고민만 하다가 또 타이밍을 놓쳐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지각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으로 갈 건지 매매 시장에서 빨리 선점을 할 건지는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들고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정 소장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